코스피 6500 돌파, 다들 환호하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 외국인이 한국 증시의 절반을 손에 쥐었다는 겁니다. 차입장고 비중 49.37%, 내국인 50.63%랑 거의 같아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증시 소유권 절반이 외국인 손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론은 이 숫자를 안 다뤄요. 왜 안 다루는지, 외국인이 코스피 6500에서 뭘 노리고 있는지 오늘 제가 다 까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좋은 얘기부터 해볼게요. 코스피 진짜 잘 나가고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250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6500이에요. 1년 만에 2배가 넘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상승이면 솔직히 역대급이에요. 주식 안 하던 사람도 이쯤 되면 한 번쯤 흔들리잖아요. 나만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 한 번씩은 다 하셨을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진짜 다 좋아 보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7% 나왔어요. 한국은행이 처음에 0.9%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그 2배가 나온 거예요.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경제가 슈퍼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거죠. 기업 실적은 더 무섭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 한번 보세요. 57조 2천억 원이에요. 작년 같은 분기보다 무려 755% 늘었습니다. 한 분기에 50조 넘긴 게 사상 처음이에요. 삼성전자 역사상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외국 큰손들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 8,000 부르고 있고요. JP모건은 강하면 8,500까지 본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이번 달에 나온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답 나오잖아요. 경제 좋고 실적 좋고 외국 IB까지 8,000을 치는데 안 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그냥 코스피 더 간다, 이 얘기로 끝나야 정상이에요. 근데요, 제가 자료 뜯어보다가 좀 이상한 걸 봤습니다.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우리 동네 집값이 1년 만에 2배 올랐다고 쳐요. 다들 신난 분위기예요. 근데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어느 순간부터 집 주인이 슬슬 바뀌고 있는 거예요. 가격은 분명 오르는데 정작 그 집이 누구 손에 넘어가는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딱 그래요. 근데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있어요. 외국인 관련 숫자인데 언론이 왜인지 안 다뤄요. 코스피 6500 기사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이 숫자만큼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들 입을 닫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뭘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부터 한번 뜯어봅시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외국인이 팔면 코스피 떨어진다. 외국인이 사면 코스피 오른다. 이게 거의 공식처럼 박혀 있는데 지금 한국 증시는 이 공식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어요. 숫자로 보면요, 2026년 2월 27일 그날 외국인이 하루에만 7조 원을 넘게 팔아치웁니다. 7조 원이에요. 7조 원. 이게 역대 최대 규모예요. 사상 최대. 보통 같으면 코스피가 그냥 무너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날 지수는 어떻게 됐냐? 안 무너졌어요. 오히려 그 뒤로 코스피는 6,500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외국인이 사상 최대로 던지는데 지수는 오른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받아주고 있는 거냐? 답은 기관입니다. 기관이 다 받아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보통 한국 증시에는 외국인이 던지면 받아주는 큰 형님이 2명 있어요. 하나는 연기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연금이고요. 또 하나는 금융투자, 증권사들, 자기 자본으로 굴리는 돈입니다. 이 2명이 평소에 외국인 매물 받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연기금이 손발이 묶였습니다. 왜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17%까지 올라갔거든요. 원래 목표가 14.9%인데 이걸 넘어서 17%까지 차버린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번 달 용돈을 다 써버린 상태인 겁니다. 더 사고 싶어도 한도 초과라 못 사요. 원래 같으면 기계적으로 팔아야 하는데 시장 충격 때문에 그것도 한시 유예해놨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가 남냐? 금융투자, 증권사, 자기 돈만 남아요. 근데 이 돈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장기 투자가 아니라 초단기로 차익만 노리는 돈입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비싸게 던지면 증권사가 그걸 받고 동시에 현물 주식을 사는 구조예요. 한쪽에서 비싸게 받고 한쪽에서 싸게 사니까 그 차이만큼 무위험으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로 신호만 보내면 기관이 자동으로 현물을 사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우리한테 착시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외국인은 비싸게 팔고 빠지는데 지수는 안 떨어지니까 우리는 시장이 튼튼한 줄 알아요.
4월에 봐도 똑같아요. 4월 24일 하루만 보면 외국인이 1조 9,497억 원을 던졌어요. 근데 그날 기관이 8,053억 원을 받아줬습니다. 4월 셋째 주까지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3.2조 원 순매수로 다시 돌아섰고요. 이렇게 던지고 사고를 반복하면서 외국인이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한국 증시가 딱 그래요. 외국인이라는 꼬리가 한국 기관이라는 몸통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코스피 6,500이라는 숫자, 이게 한국 경제 펀더멘털만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외국인이 짠판 위에서 기관이 끌려다니면서 만들어진 숫자예요. 그러면 이 구조에서 진짜 핵심 숫자가 있는데 이게 차입장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입장고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한국 증시에 굴러다니는 주식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 외국인이 들고 있는 게 몇 퍼센트냐? 그 비율이 차입장고 비중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 증시라는 큰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그 아파트 지분을 외국인이 몇 퍼센트나 깔고 앉아 있냐? 딱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6년 4월 기준 외국인 차입장고 비중이 49.37%까지 올라왔어요. 49.37%. 내국인이 50.63%니까 거의 반반이에요. 한국 증시 절반이 외국인 손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코스피, 그게 더 이상 우리 시장이라고만 부르기가 애매해진 거예요. 절반이 외국인 거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 숫자가 오르는 속도. 1월에는 47.36%였거든요. 그게 4월에 49.37%, 3개월 만에 약 2%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2%포인트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수천조 단위인데 그 2%면 수십조 단위 지분이 외국인 쪽으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단 3개월 사이에. 1년이 아니라 3개월이요. 이 속도가 그대로 가면 올해 안에 50% 넘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비유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아파트 한 채를 가족이랑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근데 어느 날 옆집 외국인이 우리 집 지분을 슬금슬금 사들이기 시작해요. 1월에 47%, 4월에 49%. 이 속도면 곧 50% 넘겨요. 50% 넘는 순간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내가 들어가 자고 밥 먹고 살고 있어도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의사결정권이 옆집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한국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인데 절반은 옆집 사람 거고 그 절반이 매달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그 돈을 다 어디다 쓰고 있냐? 4월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업종이 딱 3개 있어요. 반도체, 에너지, 화장품.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고 제일 미래가 있다고 하는 핵심 업종들. 한국 경제의 얼굴이라고 부르는 그 업종들의 지분을 지금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알짜만 골라서. 자, 정리해 볼게요. 차입장고 49.37%, 내국인이랑 거의 반반. 그것도 3개월 만에 2%포인트가 올라가는 가속 페달 밟힌 상태. 그리고 외국인이 사가는 건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알짜 업종들.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코스피 6,500이 신기록이라고 다들 환호하는 동안에 한국 증시 소유권은 진짜로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론은 코스피 사상 최고가만 띄우지 이 49.37%라는 숫자는 진지하게 안 다뤄요. 왜 안 다루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봐야 할 숫자는 이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사들이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외국인이 보고 있는 그림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외국인이 도대체 뭘 보고 있길래 이 타이밍에 한국 증시를 절반이나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 코스피 6,500이면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데 왜 더 사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2배가 올라버린 시장이잖아요. 들어가기에는 무섭고 안 들어가자니 더 오를 것 같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은 지금 코스피를 비싸다고 안 봅니다. 오히려 싸다고 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외국인이 보고 있는 그림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이랑 완전히 달라요. 먼저 펀더멘털부터 봅시다. 숫자로 보면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입니다. 작년 같은 분기보다 무려 755% 늘었어요. 분기 영업이익 50조 넘긴 건 삼성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동안 잘 벌 때가 14조, 17조 수준이었는데 한 분기 만에 57조를 찍은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더 무섭습니다.
영업이익률 72%. 같은 분기 TSMC가 58%인데 그걸 압도해버려요. 100원어치 팔면 72원이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외국인은 이걸 일시적인 운으로 안 봐요. 코스피 200 기업들 2026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410조였는데 지금 586조로 확 올라갔습니다. 한국 대기업 전체가 한 단계 위로 올라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진짜 군침 흘리는 두 번째 이유, 가격이 너무 쌉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약 7.5배예요. 미국 S&P 500은 31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1원 벌어들이는 회사를 미국에서는 31원 주고 사는데 한국에서는 7.5원에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4분의 1 가격이에요. 같은 물건인데 한국 마트에서만 더 싸게 파는 구조.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지금도 상장사 60% 이상이 PBR 1배 미만입니다. 회사를 통째로 청산해서 자산 팔아치우는 가격보다도 주가가 더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세 번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 도입됐어요. 회사가 사모은 자사주는 무조건 태워서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남은 주식 한 장 한 장의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기업들 평균 주가 상승률이 21.21%였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었던 빈약한 주주환원이 구조적으로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펀더멘털은 차원이 바뀌었고 가격은 미국의 4분의 1이고 제도까지 바뀌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이건 그냥 코스피 매수가 아닙니다. 재개발 발표 전날 그 동네 아파트를 미친 듯이 싹쓸이하는 큰손하고 똑같아요. 발표 나면 가격이 뛸 걸 아니까 발표 전에 다 사놓는 거죠. 외국인이 보는 그림은 하나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풀리기 직전 마지막 세일. 지금 안 사면 다음엔 이 가격에 못 산다. 소름 돋지 않나요? 이걸 외국인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코스피 6500 환호하고 있을 때 저쪽은 계산기 두드리면서 마지막 매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라 팔아라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이건 알고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거 압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야 돼, 팔아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채널은 사라, 팔아라 안 합니다. 종목 추천 안 하고요. 매수, 매도 타이밍도 안 잡아드려요. 제가 그걸 알면 여기서 영상 안 찍고 있겠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뭔지 그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왜냐? 지금 한국 증시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국내 ETF 시장이 4월 기준 407조 원을 넘었습니다. 사상 처음 400조 돌파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100조에서 200조 가는데 2년 걸렸어요. 200조에서 300조 6개월. 그리고 300조에서 400조 가는데 딱 3개월 걸렸어요. 점점 가속이 붙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중에 ETF 비중이 약 60%예요. 작년만 해도 44%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돈 10중에 6이 ETF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목 하나하나 사는 시대에서 묶음으로 사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한국 가계 자산을 한번 보세요. 비금융 자산 비중이 64.5%입니다. 비금융 자산이 뭐냐? 거의 부동산이에요. 우리 자산의 3분의 2가 집에 묶여 있다는 뜻이고요. 이건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우리만큼 부동산에 몰빵 안 해요. 근데 이미 부자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산가들 39%가 2026년에 포트폴리오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방향은 하나예요. 부동산 줄이고 금융자산 늘리기. 부자들 39%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부동산 한 채로 자산 지켜온 시대에서 금융자산까지 같이 굴려야 하는 시대로 한국 전체가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49.37%까지 사들이는 것도 이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핵심만. 첫째, 코스피 6500은 진짜였어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 사상 최초고요. GDP 성장률도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 찍었어요. 거품이 아닙니다. 둘째, 근데 이 잔치의 진짜 주인이 바뀌고 있어요. 외국인 차입 잔고 49.37%, 내국인 50.63%랑 거의 같아졌습니다.
한국 증시 절반의 주인이 외국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셋째, 외국인이 왜 이 타이밍에 사느냐? 그들 눈에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풀리기 직전 마지막 세일이거든요. 펀더멘털 좋고, PER 싸고, 상법까지 바뀌었어요. 재개발 발표 전날 아파트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알면 뉴스를 보는 눈이 바뀌고요. 모르면 그냥 코스피 올랐대, 내렸대만 보고 끝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라는 거 아니에요. 파라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한국 증시 절반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 자산 구조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거. 이거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 채널의 목표예요. 오늘 영상 도움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우리 지갑에 직접 영향 가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